그러니까 해외에서 프라이 액션이라고 가격이 반응한다 해서 국내에서는 별로 매매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네, 한번 제가 이제 화면 세팅 다 된 것 같으니까 설명드릴까요? 트레이딩 뷰로 세팅한 건가요? 네네, 지금 세팅 다 한 거예요, 제가. 다 미리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검은색으로 하셨네. 검은색, 흰색, 원래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봐도 되고, 이제 제가 이제 색깔을 임의로 한 건데 상관없어요. 다크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런 거에 구애받지는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거든요. 매매에 있어서 매매법이 100%가 아니에요. 선물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매매 원칙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리스크 그쵸. 그건 많이 관리하고. 알죠, 근데. 네, 그러면 자기의 이제 헬스 다니면서도 루틴이 있잖아요. 4분할, 3분할, 2분할이 있듯이 이 매매법에도 자신에게 맞는 매매법이 있거든요. 뭐 백날 뭐 엘리어트 파동, 하모니 패턴, 뭐 프라이 액션 이런 매매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볼린저 밴드라든지 RSI라든지 진짜 보조 지표 많은 매매법 중에 자신에게 맞는 매매법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건 누구나 당연시 되는 소리인데 이 보조 지표의 기초는 다 캔들하고 거래량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동 평균선 또한 20일 평균의 선이잖아요. 그러면은 네. 본인이 이제 진짜 호구님 방에서 어떤 이제 마진 코비님께서도 말씀하듯이 1달러든 10달러든 본인만의 매매법으로 진짜 만들어 봐야 돼요. 시뮬레이션을 계속 거치고 백테스팅을 통해서 손익비가 어디가 좋은지 이 매매법으로 계속 시드를 불려 나갈 수 있는지 테스팅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것은 저는 어떠한 매매법으로 네네. 어떠한 시간과 매매법과 리스크 관리를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제 거를 훔쳐보실 분들은 훔쳐보셔도 되는데 이제 본인만의 이제 매매법으로 다듬어야 돼요, 이거를.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무조건 차트를 한 번씩 쭉 봐요. 네네. 웬만한 일봉은 이제 일봉 마감이랑 주봉 마감 그런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신경을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저는 단타 위주라서 크게 이제 한 번씩 이제 주봉 마감될 때 보고 달봉 마감될 때 봐요. 보통 제가 선호하는 시간봉은 1시간 봉하고 30분 봉, 15분 봉 딱 이 세 개를 위주로 보거든요. 진짜 꿀팁인 게 여기서 네네. 제가 추세, 지지, 저항, 매물 때는 모든 트레이더들이 공통점으로 봐요. 캔들 거래량까지. 뭐 거기에서 파동이든 프라이 액션이든 뭐 볼린저 밴드 매매든 이동평균선이든 다 이제 거기서 갈리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의 트레이딩 과정을 지금부터 투명하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선 진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면은 저는 이게 우선 이 캔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상승에서 멈춰진 캔들이잖아요. 막혔잖아요, 한번. 이 캔들 한번 보이시나요? 이제 달봉으로 제가 한번 여기에다 이 선을 달봉이고요. 그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하락이 한번 멈췄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선을 네네, 이렇게 그래요. 그렸어요. 달봉. 여기는 중요한 지지 저항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저의 매매의 기준 수익가 모델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봉으로 가서 똑같이 한번 그려봐요, 저희가. 이제 진짜 초단기적인 것만 볼게요. 과거까지 하면 끝이 없으니까. 우선 여기 첫 번째 상승에 막히잖아요. 저는 우선 몸통에다 그리거든요. 이렇게 한번 그려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상승이 안 막혀 있으니까 보시고요. 몸통으로 그려요. 또 이제 이거는 진짜 주관적인 건데 이게 간격의 폭이 작으면은 위에 거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래에 있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우선 주봉이니까 둘 다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세밀하게 그리는 거죠, 저는. 네. 그러면은 이렇게 20.8, 21.9 이런 각각 지지 저항이 나와 있어요. 다 이제 지금 기준에서 보면 다 저항 구간이죠. 그러면 날봉으로 이렇게 들어갈게요. 날봉으로 들어가면은 현재 여기가 또 상승이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Alt Z 누르면은 트레이딩 뷰 기능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아래에서 이렇게. 그러면 현재 마지막 지지는 15.8하고 마지막 이제 최초의 저항은 17.6이라는 걸 날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프레임을 달주 4시간, 1시간 이렇게 좁혀 나가는 거죠. 지지 저항으로. 그러면 4시간 봉을 들어가 볼게요. 저는 4시간 봉을 들어가서 또 이거를 계속 그려주는 거예요. 4시간, 1시간까지는. 그리고 제가 또 15분 봉에서 작업하는 게 있거든요. 우선 제가 또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상승이 멈췄고 여기서 하락, 여기서 상승. 이렇게 또 그려지잖아요. 4시간 봉이. 그러면은 1시간 봉 들어가시면은 이제 간단한 지지 저항이 여러분들한테도 눈이 보이실 거예요. 16.2가 지지 구간이고 16.8 구간이 저항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느낀 바로는 텍스트로 적어드릴 건데 지지에서 저항으로 바뀌는 구간하고 저항에서 지지를 바뀌는 구간은 우선 SR 플립이라는 현상으로 저는 이렇게 전문 용어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지 저항이 저항 지지 이렇게 오, 바뀌는 네. 곳이 힘이 세거든요. 힘이 세요. 그리고 리테스트라고 해서 한 번 더 위로 한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한번 뚫려버리면은 다시 한번 리테스트 주는 구간에서 저는 숏 잡는 걸 좋아해요. 이런 포지션을. 굳이 이제 무리해서 저는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이 저항하고 지지가 뚫렸다가 종가 마감이라고 제가 또 안 그래도 자료를 준비해놨어요. 이거는 어차피 단톡방에다 다 보여드릴 건데 이제 종가 아유. 마감이라고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가는 양봉 기준은 위이고 음봉의 기준은 아래예요. 네네. 이거는 다 기초적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캡처를 딱 떠서 해당 이 음봉이 16.8 밑에서 종가 마감을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1시간 봉을 좋아한다 했으니까 자세히 보면 이렇게 깨져 있어요. 이렇게 종가 마감이 아래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종가가 지지선을 뚫었다는 건가요, 이게 지금? 그렇죠. 뚫렸죠. 그러면 이게 저항 구간으로 바뀌는 SR 플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지에서 저항이 되는 구간이죠. 저희 흰선은 이제 바뀐 거네, 이제. 지지에서 저항으로. 그렇죠. 저는 원래는 이게 아까 달봉, 주봉, 날봉 4시간, 1시간 할 때 다 여기에다 시간을 적어놔요. 여기에다 이제 문자로. 우선 급하니까 우선 이 기준에서 밑에서 종가 마감을 해줬으니까 저는 숏이다. 이게 아니라 숏 60%, 롱 40%, 롱을 지양하는 거고 숏을 지향하는 거죠. 롱과 숏의 두 가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00%는 없고, 이제. 네네, 숏 확률이 100%는 높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죠. 승률이 높다. 그러면 보시면은 여기 캡처를 한번 따볼게요. 리테스트를 해줘요. 분명 딱 꼬리에 이렇게 딱 맞고 떨어져요. 이게 1시간 봉에서 어떻게 봐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저는 진짜 초단타로 1분 봉 매매를 하거든요. 주로. 그러면 1분 봉에서 이 시간대 프레임을 찾을 수는 없지만 1분 봉에서 이렇게 비트겟으로 매매하니까 이런 구간에서 저는 매수세가 뚫어주고 매도세가 나오네? 이런 흐름을 잘 보거든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기준으로 종가 마감 아래에서 보고 1시간 봉이든 15분 봉이든 보고 깨졌네? 생각하고 이제 1분 봉으로 들어가서 봐요. 주로 손하는 거는 추세는 1시간 봉으로 본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을 때는 15분 봉으로 주로 보죠. 근데 여기서 15분 봉에 대한 작도를 또 알려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1시간 봉을 보고 1분 봉 들어가서 이제 저는 단타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구간은 어떻게 매매하냐 물어봐요. 근데 사실상 이런 구간에서 저는 이제 알려드리려고 15분 켜서 또 어려운 단어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프라이 액션이라고 PA 프라이 액션이라는 매매가 있거든요. 저는 거기서 응용을 해요. 네, 여기까지 이제 우선 진도를 빼봤고 호그님한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네. 프라이 액션인가? 그게 좀 뭔지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네, 프라이 액션이 이제 네. 흔히 이제 해외에서 흔한 매매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프라이 액션이라고 가격이 반응한다 해서 국내에서는 별로 매매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엔포크, 골든 포켓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국내에는 별로 없는 매매법이에요. 근데 저는 그 매매법을 활용하는 거지 전문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릴 거는 딱 이제 이 용어를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1시간 봉을 토대로 봐서 1분 봉에서 매매한다는 사실까지는 아시겠죠? 지금까지 네네. 설명한 거는 어려운 건 없는데,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으로 그대로 세팅하시나요? RSI랑 거래량, 그다음에 네네네. 캔들 이렇게만. 네. 딱 이렇게만 세팅하고 있어요, 저는. 이 위에 있는 거는 보시면은 이제 볼린저 밴드랑 이평선이나 일목균형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것만 이제 한 번씩 볼 때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세팅하게끔만 세팅되어 있고 웬만하면 이렇게 꺼두고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세 개의 지표만 보고 세팅은 이렇게만 해요. 그러면 근데 아까 전에 그 지지저항 얘기하실 때는 거래량이라든지 RSI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저는 네네. 거래량하고 캔들은 첫 번째적으로 보고 두 번째는 그냥 보조 지표 RSI는 그냥 편의상 키고 있거나 일부몽 단타일 때 참고 정도는 해요. 그냥 참고만 하지 신뢰하진 않아요. 그냥 켜두면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그냥 캔들하고 거래량을 위주로 특히 거래량을 1분봉에서 많이 봐요. 아까 전에 그 달봉이나 주봉, 날봉은 이제 그 지지저항선 그릴 때 쓰는 거고. 제가 저만의 주관적인 생각인 건데
달봉만 보면 하락 추세예요. 숏만 치면 먹을 수 있는 장이라고 말을 하겠죠. 달봉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근데 진짜 시범봉을 펼치고 보면 숏만 치다가 골로 가는 세상이 많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 딱 지지 저항, 매물대의 구간이잖아요. 지지 저항. 여기가 진짜 큰 상승하고 큰 하락이 멈춰지는 페이크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저는 달봉, 주봉, 날봉을 쪼개서 보고 15분봉에서 또한 타점을 잡긴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드릴 거는 딱 세 가지 용어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텍스트로 적어 드릴 건데 이거는 진짜 좀 어려운 네. 단어긴 하나? 저도 처음에 낯설긴 했는데 이 세 가지 용어만 알면 돼요. 네네, 이거는 해외에 있는 매매법이에요. 프라이 액션 자체가. VAH,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진 않았어요. POC. 네, POC, VAL. 로우 할 때 로우, 하이 할 때 하이. 바로 설명을 드릴 건데 뭔 말인지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우선은 이거 이제 왼쪽에 들어가시면은 PX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이라고 있거든요. 왼쪽에 있어요. 15분봉 기준에서 주관적인 건데 네. 저는 이거 최저점에서 지금 현재 구간까지 이렇게 찍어요. 찍으면은 뭔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색깔별로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색깔이 진한 구간이 있고 옅은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거는 뭐냐면 그냥 매물대이자 그냥 거래량을 옆으로 펼쳐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포크라는 단어가 이 POC가 포인트 오브 컨트롤이라고 그냥 거래가 제일 활발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또 시범봉 안에서 지지 저항을 찾기 위해서 이 틀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용어를 알아둬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기본적인 걸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색깔이 진한 구간이 있고 이제 옅은 구간이 있는데 옅은 구간은 빼버릴 거예요. 그냥 옅은 구간은 빼버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의 이제 작토의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또 알트 젤로 진한 부분의 마지막 선 그리고 젤로 진한 거의 위에 선 그리고 보시면은 이 빨간색 선이 알아서 생겨요. 이 픽스트 레인지 볼륨이. 그러면 또 여기다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또 그 글씨를 적어 드릴 거예요. 이거를 포크, 포인트 오브 컨트롤 가운데 빨간색 선을 포인트 오브 컨트롤 이거는 제가 또 단톡방이든 자료로 만들어서 또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VAL 볼륨, 아리아, 로우 첼로 볼륨의 낮은 지역 VAL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쉽게 하려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거는 제가 또 단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드릴 거예요. 이렇게 VAH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도구를 활용해서 툴을 활용해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VAL 포크 VAH 이렇게까지 글을 적어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냥 그 뭐라 해야 되지?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이 도구로 이렇게 선을 3개를 그렸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색깔 진한 거 토대로 3개를 그렸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제가 컴퓨터를 키거나 모바일을 켜서 보면은 옅은 구간이 있고 진한 구간이 있어요. 호구님도 지금 트레이딩 켜서 왼쪽에 픽스트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을 딱 키면 그러면 진한 구간의 맨 위에를 선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진한 구간의 맨 아래의 선을 지금...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 있구나. 여기 이제 모양 밑에 여기 있구나. 네네네네. 여기에서 맨 아래에 있네요. 이렇게. 네네네. 네네. 확인했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이렇게 3개 그렸잖아요. 이 3개 빨간색 줄로 제가 표시해놨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3개가 나온다면은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궁금한 거는 네네. 아까 그릴 때 이 지표를 그릴 때 네네네. 그 저점과 고점 이거 연결하는 거 조금 약간 너무 빨라가지고 그냥 저점하고 지금 현재 구간을 그려요. 전 지금은 또 변동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거는 주관적인 거라서 저점하고 고점을 해도 되는지 저는 지금까지 봐요. 지금 분봉 방금 그린 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저점에서 지금 분봉 지금까지 나온 캔들 네, 아니면은 이제 주관적인 거라서 고점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30분봉, 1시간봉에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5분봉도 사용해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나요? 지지 저항이잖아요. 그냥 해당 구간대가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저항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원래 매물대가 제일로 약한 구간이 뚫리면은 진짜 무섭게 뚫려요. 그러니까 강한 지지 저항에 SR 플립 현상이 제일로 센 곳이거든요. 그냥 간단히 말해서 그냥 이 세 개의 줄은 지지 저항이에요. 15분봉 내의 지지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이게 아까도 이제 아까 그랬으니까 명확하게 보시면은 그냥 이 구간대 오면은 보통 지지를 잘 받아요. 근데 지지를 잘 받다가 뚫리면은 이렇게 숏 포지션이 나오고 이 구간대도 그냥 활발한 구간대니까 지지 저항의 구간을 잘 나와요. 이 구간대에서 보통 다 맡기는 구간이 나와요. 이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그냥 이걸로 간단하게 지지 저항으로 눈에 익히는 거예요. 이게 딱 맞다. 트리거 지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해당 이 선이 빨간색 선이 15분봉에서 종가 마감을 해주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의 경험상.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을 하다가 365일 차트를 보진 못하잖아요, 호구님.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종가 마감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진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종가 마감이 VAL 마지막 빨간색 선에 마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 위에서 종가 마감을 이렇게 해준다든지 보이시나요? 이렇게 종가 마감을 자세히 보시면은 위아래로 하고 나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의 눈에. 바로바로 종가 마감했네? 이렇게 알람 오는 것도 아니라 저희가 이제 차트를 매매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운동하면서 보니까 이 종가 마감의 여부를 보고 포지션의 방향성을 5대5가 아닌 6대4 확률의 게임으로 가는 거예요. 숏 포지션으로 위주로 한번 쳐야겠다. 제가 원하는 숏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보면은 자주 나오는 패턴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1분봉에서 매수, 매수세 이렇게 바뀌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만약에 해당 이 세 개의 지지 저항을 보고 종가 마감의 여부를 지켜보신 다음에 롱 6대4, 숏 6대4 이렇게 그냥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1분봉으로 가서 보라 이거죠. 15분봉은 저한테 있어서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인 거예요. 저희가 시간표 짤 때 나는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 6시부터 8시까지 운동을 하고 8시부터 10시까지 뭐 하고 10시부터 몇 시까지 자겠다. 근데 그 안에서도 운동하는 것도 10분은 스트레칭, 50분은 뭐 본 운동, 뭐 30분은 유산소 이런 식으로 쪼개듯이 그 쪼개는 거는 1분봉이고 큰 틀은 1시간 15분봉의 종가 마감을 본다 이거예요, 저는. 그러면 진입은 1분봉이나 뭐 이런 걸로 보시고 진입하시나요? 네, 진입 뭐 무조건 1분봉 보고 진입합니다. 이거 선을 네네. 그어 놓은 다음에 1분봉으로 바꿔서 네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내가 숏이라고 생각했는데 체결됐어요. 체결됐는데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간다. 그러면 손절가도 잡아야 되잖아요. 손절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만의 이제 또 1분봉의 손절이 있고 또 이 15분봉의 30분봉의 손절이 있거든요. 보통 이 15분봉, 30분봉의 종가 마감의 여부가 이 위에서 이루어진다면은 이탈을 바로 손절을 해주죠. 이거를 지켜보고 만약 제가 지켜보지 못하고 매매하는 시간이 아니고 만약 회사나 비즈니스적인 업무가 있다던가 뭔가 하고 있으면은 1분봉에서의 이 꼬리로 보통 손절을 잡죠. 이 꼬리 아니면은 이 꼬리 기준에서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200불 정도? 150불 정도 손익비 좋게 들어가요. 이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이거죠. 제가 좀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은 종가 마감의 여부를 본다 이거예요. 반대로 종가 마감이 해주고 그대로 마감 지어버리면 그 자리에서 이제 시장가로 바로 손절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1분봉에서 보고 내가 뭔가 사무적인 업무가 많다던가 비즈니스적인 업무가 많다던가 하면은 딱 들어가면 만약 제가 여기서 롱 포지션 들어갔다 하면은 이 꼬리에다 그냥 걸어놔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숏 포지션의 위주의 매매를 한다 했잖아요. 제가 숏 포지션 만약에 저였다면 이런 꼬리에다 두고 계속 숏을 위주로 쳤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0원부동의 추세는 숏이라고 우세하니까 숏이. 그래서 이 꼬리를 해서 손익비가 좋게 계속 숏 자리를 먹으니까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보통 1분봉으로는 꼬리를 잡고 15분봉이나 30분봉은 종가 마감의 기준의 네네네. 여부를 보고 들어간다. 이렇게. 단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익절도 짧게 굉장히 신기한 게 반익반본을 무조건 하거든요. 반 익전 반 본절로서.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저의 매매 원칙에 따라서는 롱으로 들어가면 역추세 매매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 빨간색 아래 있잖아요. 역추세 매매를 할 때는 제가 원하는 자리들이 있어요. 만약 들어갔어요. 그리고 손절을 잡고 운 좋게 이제 나왔으면 비트게 기준으로 손익비가 있잖아요. 뭐 10배 했을 때 0.8% 이상은 이제 수익이 난다. 저는 1%, 2% 수익일 때는 25%, 50% 그냥 반익절을 해버리고 본전 로스를 땡겨버려요. 계속 기계적인 매매를 한다 이거죠. 수익 났네? 절반 팔아버리고 절반은 본전 로스. 수수료값 맨증하게. 하면은 이게 1%가 한 0.5%씩 계속 불려나가거든요, 시드가. 그러니까 반익반본을 해요, 역추세일 때. 그리고 익절은 숏도 해당 구간 이제 저는 이제 1분봉에서 볼리저 밴드를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이제 또 풀어드릴 꿀팁인데, 이제 여기서든 저의 이제 지인들한테도 매매를 알려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평선 보고 익절하시는 분이 있고, 저처럼 볼린저 밴드나 캔들의 힘을 보고 매도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거는 경험을 토대로 익절의 기준을 정해야 돼요. 저는 역추세일 때는 반입반본, 네. 숏일 때는 반입반본이어도 이 추세 매매를 하면은 25%나 20% 정도 익절을 하고 계속 캔들의 형태를 보면서 매도를 해버리죠. 분할 매도. 아니면 진짜 크게 거시적으로는 이런 저항 구간이 또 나온다 하면은 익절을 하는 편이죠. 근데 저는 초단타라서 15분봉, 30분봉 보고는 몇 번밖에 안 해봤고, 진짜 저배일 때, 큰 시드일 때 한 번씩만 해봤고, 지금은 또 100만 원으로 조금 소액벌이 하는 시기라 보통은 역추세 매매일 때는 반입반본 수익 나면은 바로 절반 팔아버리고 절반은 본전 로스, 수수료값만 이제 잃지 않게끔 그렇게 딱 해버리죠. 추세 매매일 때는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이제 좀 익절 구간을 잡아가죠. 큰 틀에서는 이렇게 보고 비트게스로는 1분봉 볼린저 밴드 켜놓고 익절의 기준을 정하죠. 이해되셨죠? 이게 보니까 저만의 수익 구조와 모델인 거죠. 근데 직장도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매매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럴 때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이거죠. 예를 들어, 그니까 뭐 핸드폰으로 할 수는 있지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타 거래소 홍보하는 게 아니라 비트겟으로 하는데, 모바일은 저는 편하더라고요. 선저가 정하고 반입반봉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앱이, 거래소가. 그리고 이 작도는 항상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작도를 해요. 작도를 하고 이 튜브 아이디가 핸드폰하고 연동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와요, 핸드폰에. 이 지지 저항 딱 튜브로 보고 바로 비트겟 옆에 눌러서 1분봉 어차피 바로 세팅되어 있으니까 바로 매매에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그 트레이딩 뷰도 그 어플로 볼 수 있으니까, 네네네. 트레이딩 뷰로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세팅을 컴퓨터로 하고, 네네. 지지저항선을 다 그려놓고, 세팅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서는 트레이딩 뷰 어플이랑 이제, 거래소 어플을 사용해서 매매를 하신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는 또한 진짜 꿀팁인데, 어. 저는 항상 캡처를 해요. 실시간 타점을 들어가면 손절가랑 진입가들을 딱 캡처를 해서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귀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저는 복귀할 시간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복귀하는 게 손절이 왜 나갔는가, 다시는 실패하지 말자라고 대부분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호그님도 복귀한다면, 내가 여기서 손절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런 자리는 과감히 들어가야 된다. 50배, 100배, 125배를 1억을 때려도 이 자리는 100% 먹는 자리다라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내가 들어간 타점들을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지금도 딱 보이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매형남이라고 말하면 안 되구나. 다른 사람들 보면은, 승률 높은 사람들 보면은 진짜 자기들이 자신 있는 자리를 많이 들어가요. 굳이 애매한 자리는 안 들어가거든요. 네네. 여러분들도 죄송해요. 1분봉 나올 거예요. 이제 진입했는가, 어디에다 손절을 잡았는가. 그러면은 그거를 캡처해 두시고 자주 들어가는 자리. 내가 이 자리는 100% 맞다 하면은 좀 더 배율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배율의 마진은 20배까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1000테더 이상이면 20배. 1000테더 미만은 50배까지만. 100배, 125배는 안 땡겨요, 저는. 근데 이 자리는 확실한데
근데 원칙 내에서 나는 20배까지는 1000테더 이상이니까 20배까지는 써보겠다 해갖고 20배 올 시드를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시드가 확 늘더라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자리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도 이해하실 만한 자리일 거예요. 제가 이거는 다 정리해서 호구님 단톡방에다 올려드릴게요. 비트코인 트렌드 패턴이라 생각하거든요. 일분봉에서 항상 자주 나와요. 그러면은 다른 종목도 하시나요? 비트 말고 다른 것도 하시나요? 비트를 제일로 많이 하고 비트가 거의 90%인데 알트는 거의 안 하다가 요즘은 최근 일주일 동안 제가 1년 동안은 비트만 했거든요. 근데 최근 일주일인가 2주일 동안은 알트코인들 변동성이 너무 좋아지고 5배 이하로만 했어요. 5배 이하로만 하고 이제 다시 비트만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미넌스의 영향을 보는데 주로 그냥 95%는 비트만 해요. 진짜 웬만하면 비트만 해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비트만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트로만 꾸준하게 하셔도 돈을 벌어요. 알트는 너무 먹은 게 크죠. 뱉어내는 것도 크는 거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95%가 비트예요. 원래 이번 주 매매 안 했으면 100% 비트죠. 그러니까 비트만 거의 하다가 이번처럼 너무 거래량이 없을 때 알트 한 번씩 해봤죠. 이번에 테스트로. 근데 주로 비트만 해요. 저는 진짜로. 비트 매매, 코인 매매를 해가지고, 집도 사셨다는데 사실입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재개발 건물도 사주고 그리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유동자산이라 생각하거든요. 코인은 진짜 100억 코인으로 있으면 뭐예요? 출금을 못 하는데 그래서 좀 많이 빼가지고 저 시행사랑 부장사에 좀 투자했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해서 부동산 쪽에 사업에 많이 투자해놨죠. 아파트뿐만 아니라 좀 많이 샀죠. 토지든 뭐든 뿌듯해요. 고정자산 파킹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리스크 관리라 생각해요. 시드 뽕리로 불려가면 뭐 부동산이 좋아요. 코인의 끝은 부동산이네요. 아 저는 코인으로 그렇죠. 돈을 벌어서 이제 거래세에 계속 쟁여두는 게 아니고, 결국 리스크 관리가 부동산이네. 네, 저는 리스크 관리를 무조건 부동산으로 해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네. 지금 아유, 바로 안 떠올라서. 어차피 궁금한 거 있어도 단톡방이 있으니까 저는 상관없어요. 진입하실 때 시장가로 많이 들어가시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일로 간단한 게 그냥 맨 아래 눌러가지고 바이롱 해요. 시장가는 좀 스스로 아까워가지고. 호가를 눌러서, 야, 그냥, 호가를 눌러서, 저 호가창에 있는 클릭하면 나오잖아요. 그 지정가가. 예, 예. 이렇게 나오면 가격이 나와요. 네, 저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신다고 하고, 진입은. 네, 맞아요. 손절은 아까, 손절도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1분봉에서 꼬리, 1시간봉, 15분봉, 30분봉, 조가 마감의 여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셨고, 진입 타점이, 하루에 보통 그럼 매매를 몇 번이나 하세요? 진짜 저희 수익 구조화 모델 만들려고 200번 매매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지인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매매를 하는데 보통 보면 하루에 20번 정도 매매하는 것 같아요. 10번에서 20번. 주말에는 아예 쉬고요. 진짜 할 거 없으면 매매하고요. 유동성이 진짜 좋을 때는. 근데 주말에는 보통 쉬고 하루에 20번 정도는 매매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면 백테스팅 기준 잡기가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었나요? 뭐라 해야 되지? 소액으로 불려봤죠. 저는 이런 백테스팅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보다는 만약 300테더로 저는 1억까지는 2번 찍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계속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면서 이 매매법이 맞나 100테더로 연습을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100테더가 제자리면은 승률이 5대5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100테더가 110테더가 되어 있으면 승률이 좀 높아지네 하면서 200테더, 300테더 이렇게 챌린지식으로 많이 했죠. 이 매매법을 만드는데 100테더로 10테더로 그 시드가 한 달 뒤에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그대로이면은 좀 더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보완보다는 그냥 시드만 잘 지켜줘도 최고 아닐까요? 이 시장에서는 청산만 안 당하면 될 것 같은데요. 소액으로 연습을 하는 게 이제 결국에는 백테스팅과 네네. 내 매매법이 완성돼 가는 그 과정이네요. 네, 그렇죠. 물타기는 아예 안 하시나요? 하셨는데요. 80% 90%는 그냥 물 안 타요. 이거는 감이라고 생각해야 돼서 그냥 물 타는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물 타는 경우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 이렇게 종가 마감이 이렇게 꼬리를 했을 경우 근데 사실상 물을 잘 안 타긴 해요. 물 타는 경우가 있으면 제가 한번 그날 메모장에 적고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왜 물 탔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물을 타면은 언제가 다 이제 탈출을 하겠죠. 근데 원웨이 빔을 맞아버리면 그냥 그대로 끝이에요. 제가 경험해봤습니다. 마틴 루틴도 해보고 해봤는데 그대로 끝이에요. 3억을 그때 잃었죠. 원웨이 빔에서. 그래서 저는 물 타는 거는 물 타는 거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입 시드는 전체 시드의 몇 퍼센트 정도 들어가시나요? 저는 25%요. 비트게이트에서 25%를 지정할 수가 있잖아요. 25% 들어가고 진짜 제가 이거 좀 저도 좀 말하기가 싫은데 자, 눈에 보이거든요. 이게 확신이 있다. 이거는 100% 들어가야 된다면 올시드 들어가죠. 이거는 올시드다. 그리고 선입비 좋은 자리들이 있어요. 항상 그 자리에는 시드 100% 들어가죠. 시드 100%. 근데 보통은 25% 들어가는데 내가 확신 있는 자리는 100% 들어간다. 제가 이거 확신 있는 자리들을 좀 정리해서 호구님한테 드릴게요. 어차피 블로그에는 하나 올렸는데 하나는 덜 올려서 그거 다 정리해서 호구님 방에다 오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입 시드는 약간 유동적이네요. 약간 자리가 진짜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좀 더 많이 들어가고 평상시에는 25%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네. 네네. 시드는 무조건 10배 이하만 운영해요. 10배 이하. 많게도 이상이 넘어가면 5배 이하로 확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올 시드 다 들어간다는 게 10배로 다 들어간다는 거지. 10배로 세팅한 다음에 다. 네네네, 맞습니다. 에버리지 딱 땡겨갖고. 네. 그리고 저는 좀 궁금한 게 그 지표 발표가 있잖아요. 10시 반이나 11시 반. 뭐 네네네. 그럴 때 그 지표 발표 때는 많이 들어가는 편이신가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이 지표 발턴의 패턴이 있어요. 항상 쭉 내리면은 쭉 올려버리고, 쭉 올리면 쭉 내려버리고, 쭉 내리면 쭉 내려버려요. 이 세 가지 패턴이 흔히 나오거든요. 저는 그 전에는 뭐라 해야 되지? 이런 뉴스나 지표는 솔직히 안 믿었어요. 나스닥이랑 이런 거는. 뉴스랑 이런 거는 차트 제로일 뿐이라 하고, 차트만 보면서 매매 대응을 했는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번 연도에 느껴서는 지표 발표하기 전에는 좀 매매를 좀 쉬었다가 이제 지표 발표하기 전에 막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때 포지션을 잡죠. 그러니까 좀 선반영 되면은 그 다음에 잡아요. 이게 타이밍이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막 뭐라 해야 되지? 이 구간 저 아직도 기억나요. 딱 이 구간에서 막 오르기 시작했어요. 전날부터 막 오르다가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하락 패턴 이제 숏 타점이 나와가지고 숏 과감히 100%다 들어가서 맛있게 먹은 적이 있죠. 그러니까 선반영 되고 나서 봐요. 선반영 되기 전까지는 매매를 하다가 이제 웬만하면 정리를 하든가 이제 손절러스 저는 무조건 손절을 걸거든요. 본절러스나 손절러스 걸고 지켜봐요. 제 거 손절이나 본절러스 안 건드리면 그 수익 먹는 거고 건드리면 그 추세를 다 보고 원하는 자리가 나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요. 발표 이후 거를 본다 이거죠. 요즘은 발표를 좀 보는 타입이죠. 작년까지는 안 봤어요. 최근 한 6개월 전부터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레버리지 배율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교차랑 격리 어떤 거 쓰냐고 물어보시는데 격리만 써요, 격리. 알트든 비트든 무조건 다 격리. 그럼 아까 말씀하신 배율이 그 격리로 해서 하시는 거네요. 네네네. 네. 격리로 10배나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25% 들어가든지, 다 들어가든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좀 더, 매매법을 좀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제가 처음에 이제 입문 과정에서 공부했던 거, 도움될 만한 거. 이제 감이 익혀가지고 하는데, 캔들하고 매도세의 힘을 보기 위해서 볼린저 밴드를 저는 활용해서 눈에 많이 익혔어요. 이걸로 여러분들 한 6개월 동안 하루에 한 50번 이상씩 매매하면은 눈에 캔들 모양이라든지 이제 익히실 것 같아가지고 알려드리려고요. 이거는 1분봉으로 들어가서 20의 2를 기본적으로 썼거든요, 저는. 다음에 이거는 이 매매법으로 하라가 아니라 이걸로 연습하면서 익히는 거예요, 차트를. 캔들 거래량을 익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거, 호구님 이거 주의사항으로 넣어주세요. 이거는 매매법이 아니라 이 볼린저를 통해서 캔들하고 거래량을 눈에 익히는 과정이에요. 매도세, 매수세, 매수세, 매도세. 전환의 힘을 이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가 마감이 아까 무너졌죠. 그러면은 이 볼린저 밴드를 튀어나오고 이렇게 볼린저 밴드 튀어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찍고 나왔을 때 이게 양봉이거든요. 이 초록색이 이 흰색이 양봉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보는 차트라서 보시면은 이게 음봉 양봉이잖아요. 크게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두 개가 튀어나왔죠. 두 개가 찢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양봉, 양봉, 음봉, 음봉, 이렇게 뜰 때 숏을 들어가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양, 뜨고 양이 나와서 취소. 근데 양,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반대로 여기서는 양일 때 들어가 주는데 여기는 무효잖아요. 왜? 양, 음이잖아요. 양봉 다음에 음봉 두 번째 때 들어가 주고 양봉, 양봉이면 들어가 주지 마세요. 근데 이거를 진짜 1태도로만 10태도 10,000원짜리로만 연습을 무조건 해보세요. 진짜 하루에 몇 번씩 자리 보이면 해보세요. 대신 15분봉 추세 확인하고 이거를 한 6개월 정도 하시면은 눈에 익힐 거예요. 왜 이런 자리를 이 사람이 볼린저 밴드 이거는 많이 알아본 매매법인데 다 이거로 보면서 캔들의 형태를 보시고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런 캔들일 때는 매도세의 힘이 강해지네. 또한 거시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이거는 진짜 수없이 매매를 하고 경험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정답을 알려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따라오질 못해요. 제가 여기서 숏 잡으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한 50%만 잡고 나머지 분들은 안 잡으실걸요? 그 정도예요. 자신에게 확신이 있어야죠. 자신의 경험치를 쌓아야죠. 이게 바로 경험치 쌓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 강의 매매법이 진짜 많거든요. 일분봉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추후에 여러분들이 좀, 이거 좀 느낌 알 것 같아요 하면 제가 알려드리죠. 근데 이거는 진짜 기초적인 거. 이것만 우선 진짜 6개월 동안 열심히 해보세요.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걸로 매수, 매도세의 힘을 확인하고 캔들하고 거래량을 내 눈에 익힐 수 있다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이거는 매매법이 여러분들한테 공부가 되는 기초 과정이지 이걸로 돈 벌어주는 거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진짜 이거는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15분봉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냐고 하시는데요. 물어보시는데요. 15분봉에서 적용 가능하죠. 대신 저는 1분봉으로 통해서 매도 매수세의 힘을 빡 하라고 하고 싶어요. 1분봉을 통해서. 네, 시간이 없으시면은 뭐 어쩔 수 없는데 1분봉 통해서 잡아도 쏠쏠해요. 15분봉 작도하고 1분봉 들어가서 보는 거 저는 그 방법을 제일로 추천드리긴 하죠. 아까 볼린저 밴드 세팅은 그 기본값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기본값으로요. 저는 궁금한 게 그 15분봉 그 작도한 거 있잖아요. 그 아까 프리액션 영어로 아까 한 거. 네네. 옛날 그거를 한번 그려놓으면은 보통 얼마나 써야 돼요? 이거 다시 이게 봉이 이제 계속 나오면은 다시 그려야 되잖아요. 15분봉은 다시 그릴 필요가 있죠. 보통 5시에 한 번 하고 유동성이 좀 많을 때 해주시면 돼요. 느낌적으로 이거는. 딱 정해서 5시, 7시, 9시 이게 아니라 딱 봐도 이제 박스권 횡보장이 많으니까 그거는 패스해버리고 그냥 유동성으로 한 번씩 터졌을 때 시간 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장인분들 특히. 보통 시간 날 때 하죠. 15봉, 네, 15봉으로 하면 될 것 같다고 하고. 네, 일봉하고 4시간 봉하고는 그냥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상관없어요. 특히 4시간 봉은. 그렇잖아요, 이제. 네. 네. 요즘 근데 워낙 하락장이고, 뭐 완전 코인판에서 사람 다 떠나가니까, 뭐, 근데 지금 이 시장에서 계속 살아남는 사람이 다음 불장에서 돈을 복사하게 될 거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만 계속 살아만 계세요. 정산당하지 말고. 이 시장에 오래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결국 승리자인 거예요. 정산만 당하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너무 매매법을 알려주신 광준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디스코드로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제 뭐 현물이라든지 뭐 다른 꿀팁도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또 유튜브 같은 거 이제 또 공개도 해주시고. 네, 오늘 방송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